제가 뛰면서 옆에 있는 비상벨을 다 눌렀죠. 그때까지만 해도 열차가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딱 안 멈추면 죽는다. 그러니까 열차가 너무 높더라고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남성분은 내려오는데 여성분은 못 내려오니까 제가 위에서 다 받아주면서. 지하철 객차 바닥에 시커멓게 그을음이 내려앉았고 잿더미도 쌓여 있습니다. 손잡이는 까맣게 녹아내렸습니다. 어제 아침 60대 남성은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불을 내려고 객차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습니다. 기름을 이렇게 푸고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팔팔팔팔 미친듯이 뛴 거죠. 통에 담아온 휘발유를 바닥에 쏟았는데 구입 경로와 시점에 대한 진술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방화에 쓰인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겁니다. 진술대로라면 2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정황입니다. 경찰은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범행 전 남성의 행적을 재구성해 범행 도구의 구입 시기와 구입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불을 지른 동기에 대한 진술도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해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방화로 지하철 객차 한량 일부가 불타고 두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는 등 피해 규모가 총 3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남성의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복구나 수리에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 소송이나 구상권 행사 등의 형태로 물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현존 전차 방화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하철 이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일단 먼저 여쭤보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타임라인별로 좀 알아보고 가죠. 어제 오전에 8시 43분에 최초로 119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떤 남자가 열차 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2분 뒤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9시 10분에 서울교통공사가 첫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45분에 9시 45분이죠.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했어요. 10시 24분에는 소방당국이 완진을 했고요.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토요일 오전 시가 이제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지하철은 항상 붐빕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그 지점이요. 여의 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으로 평소에도 사람이 많고 당시에도 이른 오전이었지만 400명가량의 승객이 해당 열차에 탑승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여의 나루역을 출발한 직후에 이 용의자 옷가지에 어떤 인화 물질을 부어서 바로 휴대용 토치로 불을 붙이는 부분을 승객들이 목격을 하게 됐고요. 빠르게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지점은 승객들의 그런 차분한 대처였습니다. 예. 이 불이 난 직후에 상황을 인지하고 이 비상 레버를 작동시켜서 이제 문을 열었고요. 그러자 당연히 열차가 멈추게 되었고 승객들이 서로 소리를 치면서 침착하자, 앞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빠르게 이동을 한 겁니다. 예. 열차에 내린 승객들은 이제 마포역에 진입하기 한 300m 정도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포역 또는 여의나루역으로 이제 분산이 되어서 이 지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정말 긴박했습니다. 사실상 승객들이 굉장히 빠르게 초기에 이 소화기를 통해 진화를 해서요.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은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소방당국이 완지를 선언하기까지 1시간가량이 좀 걸렸던 것은 예. 추가적으로 인명 피해는 없는지 사고 현장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지만 승객들과 그리고 승무원의 빠른 대처 덕분에 불은 초기에 완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한 줄로 이렇게 질서 있게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진짜 선진 시민입니다. 시민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승객들 빠른 대처 정말 빛이 났던 상황인데요. 먼저 저희가 최초 신고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뛰면서 옆에 있는 비상벨을 다 눌렀죠. 그때까지만 해도 열차가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딱 안 멈추면 죽는다. 그러니까 열차가 너무 높더라고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남성분은 내려오는데 여성분은 못 내려오니까 제가 위에서 다 받아주면서. 변호사님, 저희가 이 이야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진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방화 사건이 떠올라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렇죠. 사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사망자만 192명이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해당 사건 이후로 이 지하철 이 내부의 소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변경된 부분이 어제 있었던 이 사건, 이 사고에 있어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내부 소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변겼기 때문에 진화도 빨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 체제가 좀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승객들이 문을 그래도 열고 나올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다라고 충분히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고가 났다는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서서 권경문 기자 전화 연결해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방화범을 체포했는데 방화 이유가 너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사실 뭐 이유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이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어서 이런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핑계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황당무계한 지점은요. 이 방화 피해자 역시 본인이 직접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이 다른 승객들이 함께 이 피의자를 싣고 나왔던 것인데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진행을 하다가 이 소방당국이 보니까 이 피의자만, 이 용의자만 손에 거울음이 묻어 있던 겁니다. 그을음이 묻어 있어서 왜 이 사람 손만 검게 되어 있을까 부분부터 좀 의심을 갖게 되었고요. 추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하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본인이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이 토치를 휴대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이 액체, 그러니까 인화 물질 같은 부분도 휴대하고 이미 탑승했다는 점들을 볼 때 계획적으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함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곧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화범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처벌은 엄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방화가 일어난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공중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만약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정말 최고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인명피해가 없었다고는 하나 이런 장소에 방화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까지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은 뭐 징역 5년이 1심에 선고됐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빠른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사실상 정말 큰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 처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피해자인 것처럼 들것에 실려 나가다가 경찰의 이 촉에 눈썰미에 걸린 거잖아요. 이거는 범죄를 본인이 스스로 나중에는 뭐 인정했지만 추궁하니까 인정한 거지 원래는 덮으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이잖아요. 이것도 혹시 뭐 가중처벌 요소가 되나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승객들이 누가 불을 내려고 했는지 다 목격한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상 범행이 은폐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만 이 범행 직후에 또 가장 먼저 도망쳐 나갔다는 그런 승객들의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방화를 내고 본인도 당황하고 이제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겠지만 불을 끄려는 행동도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어떤 부분에서 보자면 이건 역시도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불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피해 금액이 뭐 3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서울교통공사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그 사람이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서울교통공사는 뭐 보험 처리 등을 통해서 화재에 대한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당연히 그 이후에 구상권 청구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불을 낸 사람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금전적인 피해가 현재로서는 3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산에 불과하고요. 저 역시도 어제 5호선을 이용했었는데 열차 지연 상당했습니다. 20분가량 열차가 지연되는 모습을 봤는데
있는데 그 과정들에서 이 승객들, 시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그럼요. 없습니다. 다시 지하철 타기 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산정한다면 저는 그 피해 금액은 더 커지리라고 보거든요. 반드시 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그러니까 민사적인 배상 청구를 이 피의자에게 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물론 시민 의식이 빛났고 발빠른 대처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요, 변호사님. 보니까 이제 사고 당시에 지하철 관제실에서는 현장 상황을 볼 수가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면은 내가 타고 있는 칸마다 CCTV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녹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열차의 보안 카메라는 역무실이나 관제센터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사가 지금 운전실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건데 기관사는 실시간으로 그 역 한 칸만의 상황, 이 열차 안의 상황을 볼 수는 있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열차 객실 내의 상황까지 신경을 쓸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녹화가 되고 있어도 사실상 해당 열차가 운행을 멈추고 블랙박스를 이후에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어떤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실시간으로 관제실에서 통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어제 좀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용량 문제라던가 그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으로 꼽을 만하고요. 어떤 조치 등을 통해서 승객들이 어떤 버튼 같은 부분들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기관차 내에서 어떤 통제 시스템이 발동을 하는 상황이 되면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